세계 정론 명칼럼 제1화 사드카드에 누가 숨어있나. 모두가 중국이 경제보복, 무역보복을 할 거라는 우려와 경고를 내놓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드를 덜컥 들여놓았다가 중국이 산을 쌓을 만치 바다를 메울 만치 크나큰 피해를 준 사건을 기억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국내외 생산 공장이 문을 닫고 직종이 사라지고 관광연관 산업들이 도산하였는가.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 발전이 얼마나 많이 후퇴했는가. 동력을 상실한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줬는가. 불황이 거세게 몰아치고 불경기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었는가. 미국이 던져준 사드카드 한 장에 형제들이 의견이 갈리고 멱살을 잡고 많은 이들이 길에 눕지 않았는가. 연행되어 갖고 길을 막아섰고 빨갱이라 몰아세우지 않았는가. 그로 인해 인권이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무참히 짓밟혔는가. 미국의 말을 들으면 중국이 받는 피해를 어느 정도 직간접으로 보존해 주겠지 하던 신랄 같은 희망을 미국 측에서 눈꼽만치라도 찾아볼 수 있었는가. 미국이 던져준 사드카드 한 장에 나라가 판공당 나고 민족이 갈라서고 원수지간으로 사이가 나빠졌다. 너희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보라고 툭 던져준 사드카드 한 장에 잘들 놀아놨다. 그래, 언제부터 그 잘난 좌파와 우파를 알았는가? 좌파와 우파가 우리 민족보다 먼저 존재했는가? 날 때부터 그 잘난 좌파 우파를 손에 쥐고 태어났는가? 형제 지정을 깨고 좌우로 가르는 일이 더 중요했는가? 좌파 우파 싸움이 형제가 화합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었는가? 사드카드라는 게 뭔지 아직 깨닫지 못하냐? 이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한 절호의 카드지. 본시 사드카드는 남과 북, 중미로 일의 국제관계가 얽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무기장사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이유로 사드 적극 세일에 나섰고, 아울러 극동에서는 한국의 사드 방패로 일본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짭짤한 성과를 거두어들인다. 또 단골술림 일본에게 의욕적인 생산 무기를 판매하는 연결고리를 아주 공고히 챙긴다. 중국은 턱 밑에 신경 쓰이게 하는 사드 레이더를 갖다 놓고 중국 대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게 영 싫다. 또 중국은 미일이 하나가 되어 겁박하는 게 몹시 비유가 상한다.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의 리더이자 세계 경제대국 2위의 중국이 체면이 왕창 구겨지는 일이다. 북한 아우 앞에서 중국 형아가 미일 아이들에게 동북아 대륙이 침범당하는 꼴로 비치니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다. 더더구나 경제보복이 있을 거라고 중국 형님이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사드를 겁대가리 없이 덜컥 들여놓는 한국이 너무 밉다. 그래서 중국 형님 알기를 우습게 본 대가가 뭔지 보여주마. 이래서 사드 보복이 시작된다. 중국의 방책이 없이 대들다.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정신적, 국가적 이미지 손상 등 직간접 피해가 1000조가 넘는 천문학적 추산이 나온다. 이는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방책을 세우지 않고 중국에 무모하게 대든 한국 정부를 보고 세계가 의아했다. 그게 산업경제의 몰락과 자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을 만큼 급박한 일이었는가 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 조급한 짓거리는 참 심각한 행태였다. 이게 전쟁이었다면 한국은 패전국으로서 중국에 배상까지 해줄 위기에 몰린 형국이었다. 그러니 전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먼저 이길 수 있나 그 방도를 찾아놔야 한다. 언제 싸우는 게 좋은가? 천기를 살펴야 한다. 얼마나 싸울 수 있는가? 어떤 작전 코스를 세워야 하는지 세부 콘텐츠를 점검해야 한다. 전쟁에서 사용할 동원 무기를 확보하고 어떤 장수들이 등용돼야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진용 짜기도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적국의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가 부셔질지를 계산해야 한다. 상대국은 피해가 얼마나 나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죽게 되는지도 예상해야 한다. 그 밖에 다양한 보급 물자의 수송 계획도 치밀히 맞춰놔야 한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시간을 벌며 철수할 것과 감출 것과 피할 것 등을 미리 손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드를 불컵으로 덜컥 들여놓은 황교안은 위와 같은 점검도 없었고 사드 보복에 대한 방책도 없었고 사드 보복으로 오는 국민의 피해 최소화 방책도 없었고 피해 보상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국회도 무시하고 혼자 잘라 독단으로 결정하여 나라와 민족 앞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이제라도 황교안과 새누리당은 피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산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피해를 보상해 줘야 옳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려면 평화 국면을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의 기미만 보여도 경제는 국내외로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복하겠다고 경고만 해도 시중은 경제 불안으로 출렁인다. 따라서 경제와 안보가 엉킨 민감한 법화 전쟁은 애꿎게 국민의 고통을 비리수반한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드 카드의 지렛대 기능에 우린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적 수단을 활용한 승리가 완벽한 승리이기 때문이다. 황교안의 사드 독단 결정은 매우 위험한 짓이었고 한국 경제의 피해를 막대하게 키운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 하나뿐인 지렛대 카드는 경망한 황교안의 처신으로 쓸모없이 가밖에 날아갔다. 사드 카드가 사라지지 않고 아직 우리 손에 있다면 중국이 우리를 무역 보복을 한다든지 외교적으로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할 적마다 미국의 압박과 외교적으로 고통을 주고 미국의 압박과 국민들의 요구를 하는 명분을 들어 우린 사드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사드 카드를 흔들어 맞대응도 하고 추후 협상용으로도 긴히 사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 미국이 무역에서 관세를 퍼붓고 수입 규제를 가하고 방위비를 인상할 때마다 미국의 규제로 경제력이 주고 방위비 인상도 사드 구매도 할 수 없다. 국민들도 사드를 불리하게 생각한다고 사드 카드를 흔들 수 있다. 사드 카드로 인해 중국의 압력과 보복으로 입는 한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으니 이에 대해 미국에서 보상이 세겠다. 미국 무기 구매도 형편이 어려워 미룰 수밖에 없다. 무기 장사꾼들의 애를 태울 수가 있다. 이렇게 세계 1, 2위의 초강대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카드를 바람의 황망에 날려버린 황교안을, 사드 카드에 대한 인식도 감각도 모자란 황교안을 구국을 현재해한 자 국사범으로 처벌하자. 이렇게 세계의 두 초강대국에게 써먹을 수 있는 사드 지렛대 카드를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귀중한 사드 지렛대 카드를 고작 대행 대통령 노릇이나 교활하게 열중하다 일순에 날려버리고 사드 보복을 불러들여 힘없는 인생들이 보복의 폭탄을 맞고 죽도록 고초를 겪게 했다. 그런데 그런 중대범죄를 지르고도 여전히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대행 노릇을 한 자와 새누리당은 인식이 없다. 황교안과 새누리당이 사드 보복을 자초하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많이 살아났을까, 발전했을까 생각해봐라. 사드 피해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업종이 사라지지 않고 생존하고 호황을 누렸을지 추리해봐라. 황교안은 안보를 위태하게 한 전범자이자 국가 경제 파국자이다. 검찰과 경찰과 감사원은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민생을 파탄시킨 무감각의 황교안을 국사범의 피의자로서 진상조사와 국무감사, 형사수사에 착수할 것을 국민이 명한다.